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조금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영상이 올라가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기라는 게 있고, 자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구별 중학교 때 배웠죠? 네. 야, 전기랑 자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확실해? 네. 아, 그래요? 네. 전기는 그래요. 네. 이 고전 물리학으로 일단 배워놓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배우는 거는 고전 물리학으로 먼저 배우고 놓고 시작할게요. 네,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기와 자기가 다른 걸로 봅니다. 다른 걸로 보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놀랍게도 전기와 자기가 같은 걸로. 현대 물리학에서 같아요. 예, 현대 물리학은 같은데 고전 물리학에서는 달랐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현대 물리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전 물리학부터 먼저 좀 배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기라는 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죠.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전자 같은 애잖아. 전자는 뭐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그래서 전기가 흘러요 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로 표시를 하냐면 N극과 S극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거 다음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108페이지? 네, 108페이지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또 교재에 없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이런 실험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자석 같은 거 갖다 놓고, 여기 자석, N극하고 S극이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아크릴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철가루를 뿌려요. 뿌리고 팡팡팡팡 치면 이 주위에서 어떤 예쁜 이렇게 요런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무늬들이 생기잖아. 이런 무늬 본 적 있죠? 네. 네. 근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런 무늬를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자기력선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라는 즉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말 천천히 다시 할게. 자기의 힘,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석을 N극하고 S극을 서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니? 막 달라붙잖아. N극과 S극은 어떻게 서로 달라붙고, N극하고 N극 가지고 같은 극끼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니? 서로 밀어내잖아. 어쨌든 이렇게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이 작동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그 자기장에서 이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한지를 표시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력이라는 말은 알겠지. 자기력. 자석이 있을 때 그 자석 사이에서 작동하는 힘, 그 힘을 뭐라고 불러? 자기력이라고 하고, 그 자기력이 작동하는 방향을 표시한 걸 뭐라고 하냐?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향은 뭘 기준으로 표시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자기력선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입니다. 기억나요? 했어요? 중학교 때 안 했어요? 했는데 까먹었어요? 한 거 같죠? 이제 느낌이. 근데 사실은 저 잘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너무 옛날이라.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중등교육과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등교육과정에 지금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냥 이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 뿐입니다. 네. 안 배웠을 수도 있어. 몰라, 나도 잘.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니? 나침반 갖다 놨어. 그럼 N극이 N극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나침반이 이렇게 하면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 갖다 두면 어떡해?
N극이 N극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쪽 방향을 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들이 쭉 생기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력선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N극에서는 화살표가 나오는 거, 출발하는 걸로 표시가 된다는 거지. 자, N극에서 자기력선 어떻게 돼? 나오고 그러면 S극에다가 나침반 갖다 놔. 그러면 N극이 어디를 향하는 거야? 나 S 좋아. 그러면서 S 쪽을 향하지 않겠니?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 자기력선이 S 쪽으로 뭐 하는 것처럼 표시돼? 들어가는 것처럼 표시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때 의문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자기력선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왜 이 방향이냐면 자석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도 자기력선이 작동한다는 거지. 작동을 할 때 여기다가 나침판을 갖다 두면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면 일단 첫째 N극이 나 일단 N극 싫어. N극이 싫으니까 N극에 대하여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나 N극 싫어. N극이 N극 싫어하는 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힘이 하나 더 있냐면 N극이 누구 좋아해? S극 좋아해. 그래서 나 S 좋아. 그래서 이쪽 N극이 S쪽을 향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방향이 다른 두 힘이 있으면 이 두 힘을 합쳐야 돼요. 혹시 벡터 배웠나요? 기하 벡터 아직 안 배웠나요? 그 나중에 수학에서 배우실 건데요. 네네. 그냥 짧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서로 방향이 다른 두 힘을 합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기하적으로 뭐를 그려요? 평행사변형을 먼저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 여기도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 이해되니?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그거의 무슨 방향? 대각선 방향이 걔의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로 인조인간이었구나. 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선들이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무슨 방향이야? 자기력선의 방향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지구도 그래요. 지구. 여러분, 우리 지구를 보시면 지구에 여기 적도가 있을 거예요. 적도 있고 여기에 북극이 있어요. N90. 여기 사우스 9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어디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지구 자체에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구 자체의 내부에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구의 핵의 바깥쪽 부분 외핵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누가 많냐? 핵의 주성분이 누구죠? 철입니다. 철들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금속들이 외핵에서 회전을 합니다. 액체 상태니까. 그러면서 전자들이 움직임이 발생하고 전자의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의 자기장은 북극이 오히려 S예요. 북극이 노스가 아니고 자기장으로는 S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극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오히려 N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력선 어떻게 표시됐다고 그랬어요? N극에서 어떻게 돼요? N극에서는 나오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니? S극 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요런 자기장이 생기잖아. 이렇게 된 자기장.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나침판을 딱 갖다 두면 나침판이 어떻게 돼요? 북쪽을 그래서 향하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2학년에 가시면 2학년 지구과학이라는 단원에서 뭐를 배우실 거냐면 복각이라는 걸 배우실 건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그럼 여기 같다. 야, 나침반이 어딜 향할까? 고緯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침판이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나침판이 그러면 완전 북극에 가면 나침판이 어떻게 돼요? 완전 물구나무 성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침판을 딱 들면 그럼 나침판이
지표면하고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바로 뭐랑 연관이 있냐면 위도랑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침판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엎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자어로 엎드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어로 엎드릴 복자를 써요. 네, 그래서 이걸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복각. 네.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네, 2학년 복각. 그래서 이 복각을 보고 여러분 그 나침판이 북쪽이 어느 방향이냐 가리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느 위도에 속해 있느냐 이것까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몰랐지. 네, 나침판이 네, 위도도 알려주는 성질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침판이 생겼어. 자, 그러면 어쨌든 자기력선은 어디서 지금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N극에서 출발해가지고 S극 쪽으로 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 자석의 끝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 자기력선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요. 자석의 옆구리에는 자기력선이 좀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실험 같은 거 해보면 자석 가지고 뭔가를 붙이거나 뭐 아니면 밀어내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자석의 어느 부분에다가 갖다 놓는 게 좋아? 끝부분에다가, 즉 N극과 S극이 결정되어 있는 끝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이 자석이 힘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자석이 옆구리를 갖다 대면 이게 힘이 좀 별로 안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여기까지 괜찮냐?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과정이었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그래서 옛날 고전 물리학에서는 뭐와 뭐가 다르다? 전기랑 자기는 다르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잠깐, 이것도 중공학인데? 이것도 중학교에서 배웠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용어를 잘 보세요. 전기에 의한 자기장이 아니라 뭐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했어. 야, 이 유자가 무슨 유자면 흐를 유자야. 전기가 흐르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자기가 생긴다는 거야. 사실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하려면 조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왜 전기가 흐르는 곳에 자기가 생기느냐?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과학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단축되고 뭐 중력을 많이 받으면 시간이 변형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전기가 흐르는 곳에, 전기가 움직이는 곳에, 전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안 생깁니다. 전기가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전기가 움직이는 곳에 뭐가 생긴다? 자기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공식을 그 당시에 나왔던 이거의 그 흐름을 딱 봤더니 공식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왜 전기가 흐르는 곳에 자기가 생길까? 이거를 연구하다가 알아낸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 출발이 원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살짝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얘가 전기가 움직이면서 약간 상대적인 값이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자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건, 그래서 전기가 있는 곳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자기가 생긴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전기가 뭐 할 때 그런 거야? 흐를 때. 그렇지. 전기가 뭐 할 때? 흐를 때. 전기가 움직일 때 뭐가 생긴다? 자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 한참 후의 사람이고요. 처음에 이 전기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처음에는 누가 발견했냐면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해요. 그래서 이걸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앙페르의 법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옳은 나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과원쌤 최고예요. 한번 해주세요. 네. 엄지손가락 뭐야 해줘 빨리. 네. 엄지손가락 아 그래 고마워. 네. 자 이렇게 최고예요 했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기장의 방향 누가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했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떤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요. 쭉 따라가가지고 건전지 한번 걸어보자. 자, 건전지 이렇게 걸릴게요. 여러분 건전지에 기다랗게 표시되어 있는 극이 무슨 극이야?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야. 아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기는 어디서 출발해요? 플러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흘러가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간다. 자 이게 뭐냐면 전류예요. I. 네. I 전류라고 하고 전류의 세기는 이거 단위 아시죠? 단위는 A. 뭐를 씁니까? 암페어를 씁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800년 당시에는 전기의 흐름이 전류구나. 전류는 어디서 출발해서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서가야 피곤하구나. 네.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간다?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1907년인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 전류는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누가 나오냐 하면 전기의 흐름은 사실은 전자가 움직여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이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전자의 존재를 알았을 때가 한참 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들은 1800년대 사람들인데 전자의 존재를 밝혀진 건 1900년에 들어와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와가지고 뭐 이론을 뒤집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도 안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류라는 건 원래는 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물리가 수학하고 비슷해서 수학에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수학에도 가상적인 숫자가 있잖아. 그렇지. 니네 허수라고 배웠어? 허수 존재하는 숫자야?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데 우리가 심지어 계산도 다 해. 그죠? 그런 것처럼 약간 전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뭐 틀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전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냥 가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됐나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무슨 손 썼어? 오른손 써. 그럼 전류가 어떤 평면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전류에 대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이쪽에 나침반 갖다 두면 나침반이 이쪽을 향해. 여기다 갖다 두면 이쪽을 향하고 여기다 갖다 두면 여기를 향하고 저 뒤에다 갖다 두면 저쪽 방향으로 향한단 말이야. 자, 이 책상에서 한번 표시해 볼게. 자, 이렇게 책상이 있어. 여기다가 자, 얘가 전류라고 하자. 그럼 얘가 전류가 지금 밑에서부터 책상을 뚫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생기면 이 전류에 대해서 이쪽 방향이 있을 때 어느 쪽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면 나침판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나침판을 갖다 두면 나침판이 여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냐면 여기를 향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지, 자기장이.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있고 이걸 감싸는 방향처럼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문제가 이런 거였어. 여러분 중학교 때 자 이런 거 있었잖아. 자, 이 문제와 이 문제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 풀었나? 안 풀었나? 틀렸나? 자, 얘랑 얘랑 뭐가 다른 거야? 뭐라고? 얘는 전선이 나침판보다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나침판을 그거보다 뒤에다 깔아놨잖아. 그럼 이때 자기장은 어느 방향을 향했어? 이쪽 방향을 향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장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럼 얘는 뭔 말이냐? 얘는 전선이 있고 나침판은 그보다 어디다 갖다 놨다는 거야? 앞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야. 그럼 나침판이 앞에 있으면 자기장은 어느 쪽 방향을 향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지금 이해되니? 네.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니까 여기선 이쪽 방향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향해. 그래서 이거 서로 방향이 어떻게 돼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기억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르나사의 법칙, 앙펠레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고등과정 가겠습니다. 네. 이제 고등과정. 네. 야,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800년대에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해? 별로 궁금한 게 없어? 혹시 내가 없는 건 아니니? 당시 과학자들은 근데 니네도 잠깐 생각해보면 될 거 같잖아. 봐봐. 전기의 흐름에 의하여 전류라는 게 뭐라고 했어? 전기의 흐름이잖아.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 자기장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와 자기는 뭐한데? 서로 다른 건데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번 반대로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게 현대사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당시 비슷하려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사회로 갑시다. 네, 현대사회에서 니네가 자석을 많이 쓰니 전기를 많이 쓰니? 전기를 훨씬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석에 의해서 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생겼다고 한다면 뭐에 의해서도? 자기에 의해서도 전기가 생겨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 팁이 있어. 아까 내가 이게 전기에 의한 자기장이 아니라고 그랬어. 뭐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그랬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어. 그러면 반대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자, 결론 말씀드리면 자기에 의한 전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 의한 전류 없어요. 이건 없는데 전류라는 게 흐름이었잖아. 그러면 자기도 뭐 해야 될까? 흘러야 되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자기의 흐름? 자기의 흐름?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자류?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게 흐름이 아니고 사실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흐른다는 건 뭐야?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변화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에 의해서 자기 변화에 의한 전류가 있다. 지금 많이 이해되니? 뭐가 있다고? 자기장이 있다고 해서 전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자기장이 뭐하면? 변화하면 전류가 발생해요. 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기가 흘러가요. 네. 일단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호일을 이렇게 감아놓습니다. 호일을 감아놓고 여기다가 뭐 전구를 연결해도 상관없고요. 네. 근데 뭐 검전기를 쓸게요. 검전기라는 건 뭐냐면 검전기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전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측정해 주는 장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가 일단 한번 갖다 두겠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있고요. 호일이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전구가 있었어.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자, 지금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요.
코일하고 전구만 연결한 거예요. 전원 장치가 없어요.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불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자석 갖다 뒀다고 해서 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도 그랬죠? 자석이 있다고 전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전류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N극을 가까이 접근시키니까 N극을 이 코일 사이로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니까 뭐가 생겼느냐? 전류가 생기는데, 이때 앙페르의 법칙처럼 이것도 방향을 따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여러분 잠깐만 지금부터 렌츠라는 사람의 얘기를 먼저 해줄 거긴 한데, 렌츠의 법칙은 잊어버려도 돼. 렌츠의 법칙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 네, 근데 일단 렌츠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그래서 렌츠는 뭐라고 하냐면, 이 N극이 접근을 하니까 이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N극이라는 것이 뭐 했어? 지금 접근을 해서 내려왔잖아. 내려오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긴 게 아니라 무슨 방향으로 생겼어?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생겼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선생님이 무슨 손 쓰게 되는 거니? 왼손 쓰게 되지. 그래서 요거를 유도전류라고 하는데, 자기 변화에 의해서 생긴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유도전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기가 생기는 현상을 여러분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전자기 유도현상이라고 적혀있어. 그러니까 자기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야? 전류가 생겼다. 이런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한다? 유도전류라고 하고, 그래서 렌츠가 뭐라고 그러냐? 야, 이 자석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는 무슨 손 쓰자? 왼손 쓰자. 그래서 제가 한 20년쯤 전에만 하더라도 니네 태어나기 전인가? 그때만 해도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자, 오른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건 앙페르의 법칙. 그럼 왼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왼손은 유도할 때 쓰는 거예요. 태권도 말고. 네, 유도. 자, 유도할 때는 무슨 손 써야 된다? 왼손 써야 된다. 이러면서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험만 내면 선생님 틀렸어요. 너 왜 틀렸는데? 손을 반대로 썼어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도라는 말을 굳이 적어줄 때도 있지만 안 적어줄 때도 많거든요. 네,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생겼다. 이 전류는 어느 방향이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거기에 친절하게 유도 전류는 이렇게 안 적어주니까 애가 이거 오른손 쓰는 거냐? 왼손 쓰는 거냐?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틀렸대요. 네, 그래서 유도는 왼손 쓴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지도 않았어요. 자, 렌츠의 법칙. 네, 뭐 있긴 한데 그냥 무시하시고 패러데이 스타일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다행히도 렌츠의 법칙 아직 아예 표시를 안 해놨어요. 네, 표시 안 해놨고요. 요새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도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패러데이 법칙 스타일로 설명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자, 패러데이 법칙 하기 전에 잠깐만. 야, 더우면 우리 보통 뭐 하니? 에어컨 틀죠? 그래서 생물들이 사실 뭐가 좀 있냐면, 생물계에서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자기의 수준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변화나 자극이 들어오면 그 변화 자극에 대해서 반대 방향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요. 너무 추우면, 그래서 춥다라는 자극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따뜻한 곳을 찾아가요. 즉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대로 행동합니다. 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료수를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너무 많이 마셨어. 결과적으로 내 몸 안에 액체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가죠. 그래서 물 버리죠. 네, 저 여름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최애 과일이 수박인데요. 네, 수박을 많이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이 그만큼 내 몸 안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땀을 많이 흘렸네요. 네, 버스를 탔는데 우와, 버스에 에어컨이 안 돼.
작동이 안 돼. 오늘 나 그랬다. 네, 버스를 탔는데 버스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더웠어. 네.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럼 내가 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뭘까? 물 마시겠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대해서 나는 그 다음 대처가 뭐예요?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한 반대적인 작용을 한단 말이야. 화학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화학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르샤틀리의 원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화학 2에서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확 넣어주면 그 넣어준 물질을 없애려는 쪽으로 방향이 자꾸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뭔가 야 이거 되게 많아. 막 나가 놀아. 그러면 그거 좀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나요? 안 그런가? 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변화에 대해서 반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질문을 할게요. 좋아, 싫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아주 투더리스머처럼 싫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니, 좋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야. 오늘은 다 대답을 뭐라고 해줘? 싫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 자, 그러면 N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까이 접근하잖아요. 접근하는 거 좋아, 싫어? 싫어 이래 주면 되는 거야. 네, N극이 여러분 N극이 싫은 게 아니에요. N극이 싫은 게 아니라 N극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요. N극을 밀어내야 되겠죠. 그럼 N극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위에다가 뭐를 갖다 주면 됩니까? N을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럼 N극이 오다 더 이상 못 오겠죠. 네, 그래서 N극이 위쪽에 있으니까 밑에는 S극일 거고 이렇게 생긴 걸 유도 자기장이라고 하고 여전히 난 무슨 손 쓸 거냐면 오른손 앙페르의 법칙처럼 오른손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된 거야. 정말 이해되니? 나 지금 무슨 손을 안 썼어? 왼손 안 썼어? 여러분 앙페르의 법칙도 무슨 법칙이었어요? 오른 나사의 법칙. 그 다음 유도 전류도 지금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패러데이 스타일입니다. 자, 패러데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뭐가 생겼고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니? 네. 그래서 N극 오지마! 이러는 거죠. 그런데 자, 한 번 더 똑같이 전선 코일 감아 놓고요. 검정기 갖다 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N극인데요. 여러분 이때 전기가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석을 코일에다가 쳐박아 두고 있으면 자석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전기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오로지 뭐가 있을 때만 생겨요? 변화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엔 N극을 뺄 거예요. N극이 갑니다. 여러분 N극 가는 거 좋아, 싫어? 그렇지. 오늘은 무조건 답을 뭐라고 하는 거야? 싫어로 답하는 거야. 네. 자, N극이 도망가요.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극을 붙잡아야지. 붙잡기 위해서 위에다가 뭘 갖다 둬야 될까요? S를 갖다 둡니다. 그러면 밑에가 N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요. 나 지금 무슨 손 쓰고 있어? 오른손. 그래서 전류의 방향, 요 방향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쭉 따라가서 그 방향이.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평행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S극을 접근시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려고 할 때는 야! 오지마! 이러는 거고 가려고 할 때는 가지 말라고 해야죠. 가지마. 가지마. 자, 일단 S극이 옵니다.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오지 말라고 해야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갖다 놔야 돼?
S를 갖다 놓으니까 서로 반발하겠죠? 그럼 오른쪽에 N이 생기면서 여러분 전류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앞에서 아니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어떤 어떤 이렇게 그 원통이 있으면 이 원통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방향.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겼을 것이고 이 방향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한다. 마지막이야. 네. 자, 역시 S극을 갖다가 멀리 하겠습니다. S극 가요.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정기 갖다 놨어요. S극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여기다 뭐 갖다 놔야 돼요? 이쪽에 뭐 갖다 놓습니까? 가지마! 가지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지마 했으니까 여기다 뭘 했어? S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뭐 이상한 부분. 봐봐요. S극이 접근했죠? 근데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었잖아요. S극이 멀어지죠? 그런데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잘못된 거 없어요. 내가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사실은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뭔가 하나 바꿨어요. 뭘 바꿨을까요? 코일. 맞아. 코일의 감는 방향을 다르게 그렸어, 내가. 네. 의도적이었는데 그걸 눈치챘단 말이야. 네. 여러분 보시면 얘는 원통에 대해서 코일을 어떻게 감아놨어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감아놨어요? 앞에서 뒤로 감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일의 감는 방향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 자 문제가 나올 때 유도전류의 방향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만 따지셔야 되냐면 일단 N극이냐 S극이냐 먼저 한번 따져주세요. 그 다음 얘가 가까이 접근하느냐 멀어지느냐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도 따지셔야 되냐면 사실은 코일을 앞에서 뒤로 감았냐 뒤에서 앞으로 감았냐 이 방향도 따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됐나요? 괜찮아요? 네. 근데 하실 수 있겠죠? 아니야, 할 수 있어. 네. 자, N극이 접근하면 뭐라 그래요? 오지마. N극이 가면 뭐라 그래요? 가지마. 네. 오면 오지 말라고 하고 가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 그러는데 오는 사람 안 붙잡고 가는 사람도 붙잡는다. 됐나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안 적혀 있지만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제가 적어드립니다.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V, 유도 기전력.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계산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건데 2학년 가면 계산합니다. 아니요, 2학년에도 계산 잘합니다. 3학년 가면 계산합니다. 네, 물리 2에서 계산할 거야. 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전류 I를 쓰지 않고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냐면 V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V를 쓰는 이유는 오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적어놓고 볼게. 유도 기전력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N 델타 T 델타 파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갑자기 문자 나오니까 네. 그래? 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쉬운 것부터 갈까? 야, 이 T가 뭘 것 같아? 시간. 맞아요, 시간이. 시간이 짧을수록 유도기전력이 잘 생긴다는 거야. 일단 앞에서부터 설명하자. 좋아. 여러분 유도기전력인데 여기를 왜 V로 썼느냐? 여러분 오메 법칙이라는 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류 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R분의 V 이렇게 적어요.
아 이거는 옴의 법칙. 아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과학자 이름입니다. 옴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저항이 있고 위에 있는 부위가 전압이고 그 다음에 요 I가 바로 뭐냐면 전류인데 유도 전류가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전류가 강하게 생길 거냐는 사실 뭐랑도 연관이 있냐면 이 코일을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느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조금 고급 재료인 은으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가장 전기를 잘 통하는 애는 누구냐면 일단 첫 번째 1위는 사실 은입니다. 은이 전기를 제일 잘 통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구리예요. 그런데 요새 구리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 타이밍 할 말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때는 블루투스 뭐 이어폰 이런 거 없었어요. 전부 다 유선입니다. 유선이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어폰 3,000원 주고 샀어요.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당시 3,000원이면 좀 세. 네. 그 당시에 새우깡이 얘기 안 할래. 네, 하여튼 네. 새우깡 1,000원 안 했어요. 네. 아주 저렴할 때. 네. 초코파이가 100원일 때. 그래서 그 3,000원짜리 이어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내 친구가 얼마라고 그랬더라?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100배 정도 가격 나는 이어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거. 네. 지금도 30만 원짜리 이어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아닌가? 30만 원 살만한가? 네. 그런데 나는 3,000원짜리 쓰고 있는데 내 친구가 30만 원짜리 들고 온 거예요. 와. 얘가 자기 게 아니래. 자기 아빠 거래. 근데 아빠가 작곡가 겸 가수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셔. 네. 성만 얘기해줄까? 현 씨야. 네. 그래서 제 친구가 걔 아빠 이어폰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아빠 이어폰이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전선을 맞아요. 은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선을 뭐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다른 건데?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래. 그래서 들어봤어. 근데 내 이어폰은 네, 음악 들 때 이런 잡음이 있었거든요. 와 현기 이어폰. 네, 제 친구 이어폰은 네 이렇게 딱딱 끼니까 잡음이 없어. 진짜 좋긴 좋아. 네, 나 같은 네, 음악을 잘 모르는 네, 막귀라고 하죠. 네, 막귀가 들어도 소리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정도로 네, 진짜 네. 어쨌든 그래서 저항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표시한 거냐면 전압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유도 전압이라고 하지 않고 왜 기전력이라고 하냐? 나중에 가시면 이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해서 이걸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기전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다음. 요 나머지 설명은 조금 이따가 끊어갈게요. 잠시 나가겠습니다.